봅시다. 우리가 이 연속 함수가 어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속 확률 분포다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형 분포다라는 걸 했어요. 이게 방금 전에 이형 분포다라는 걸 했어요. 이형 분포다라는 걸 했냐면 이렇게 이제 말이 길게 써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거야. 각각의 값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각각의 확률을 갖더라라는 게 이게 이항 분포였어요. 이 동떨어져 있지? 편수가 동떨어져 있잖냐? 떨어져 있어. 1, 2 명확히 떨어져 있잖아. 0.1, 0.2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래요? 근데 연속 확률 분포다라는 거냐면 뭐냐면 변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후 현상을 파악할 때라든가 어떤 현상을 파악할 때 얘가 0.1도에서 딱 뭐고 0.2도에서 딱 뭐고 이게 아니잖아. 0.1도에서 0.2도로 쭉 변해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다른 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현상들을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변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뭘로? 범위로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어떤 범위로 써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때 이거에 대한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봐봐. 이 함수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함수인데 전에는 확률 밀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지.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 왜냐면 하나의 값에 대해서 이놈이 질량을 갖거든. 어떤 값을 갖거든. 오케이? 변수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확률을 갖거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선 좀 달라.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하나를 갖는다라기보다는 범위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지? 범위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얘가 얼마만큼 모여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만큼 모여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금 모여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이게 중요한 사실이어서 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범위로 주어진 거니까 이 가장 큰 값, 가장 적은 값 아니면 실수전체 이런 게 주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건데 어떤 확률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세 가지 성질을 가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각각의 확률도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없었지. 그렇지? 이것처럼 이 함수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정의된 부분에 이 밑넓이가 확률이 될 건데 이 밑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확률의 총합은 뭐였어? 1이었지. 그래서 이 밑넓이가 이렇게 적을까? y는 fx, x축, x는 알파, x는 베타. 이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떤 걸로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적분 기호로 표현해 줄 수 있네요. 적분 다 배웠던가? 오케이? 뭐부터 뭐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밑넓이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뭐를 해줄 거냐면 우리가 확률 분포랑 비교를 해볼 거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돼. 봐봐. 확률 분포의 성질도 어디 있어? 확률 분포의 성질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세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는 뭐였고 이 각각의 확률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었고 두 번째는 확률의 총합이 1이었고 세 번째는 확률을 다 더해줘서 구해주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지?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A부터 B까지. 이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알파벳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부터 B까지. 이 확률은 뭐가 될 거냐면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에요. 오케이? 실제적으로 뭐가 되겠습니다? 얘를 기호로 그냥 쓸게요.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이 되겠습니다.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의 넓이가 적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게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요것을 해보면 이렇게 적읍시다. y는 x, fx, x축, x는 a, x는 b. b에 둘러싸인 넓이에요. 부분의 넓이.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연소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어. 뜬금없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범위가 항상 있겠지. 없으면 실수 전체가 될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오케이? 그럼 봐봅시다. 0에서부터 2까지만 정의됐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x축, y축 0이면 ax는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y는 ax인데 0에서부터 2까지 이 밑넓이가 얼마가 되어야 합니다? 1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2a예요. 넓이는 2a가 될 건데 그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a. 그래서 넓이는 2a가 될 건데 얘가 1이 되어야겠습니다. 오케이? a는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a는 2분의 1x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놓고 좀 더 할까? 얘가 2분의 1x예요. 0부터 1까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0부터 1까지야. 너희도 알다시피 이거 이제 나 이거 처리할 때 당연히 대입해서 넓이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이거 뭐야? 1대 2면 넓이비는 1대 4지. 4분의 1인 거야. 그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쪼개볼 수 있냐면 혹시 이렇게 쪼개져 봤더니 4조각 중에 한 조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연소확률 분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밑넓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넓이는 4분의 1이에요. 오케이? 전체가 1이니까 전체 4칸 중에 한 칸. 아니면 이제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도 상관이 없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칸을 나눠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연소확률 분포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규 분포예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정규 분포가 가장 중요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한테 이 함수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 파이 이 시그마 분의 1 2의 이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딴 식은 너희들이 기억 안 해도 돼. 기억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식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이런 식이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조사하게 되잖아. 그러면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분포거든.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영어로 노말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노말이야, 노말. 오케이? 발음이 너무 후지냐? 노말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기호 먼저 합시다. 이 분포를 뭐라 한다고?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것만 쓰면 되니까 너무 좋냐?
정규분포라고 얘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n 그래서 평균이에요, 분산이에요. 분산이라고 읽지 않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읽을 거야.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여기 분산이라고 읽지 않을게.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포인데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냐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예요. 이건 옆에다 특징으로 적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기억할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이러한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그럼 이 특징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건데 옆으로 가봅시다. 옆에 당연히 있어요. 얘를 그려봤더니 너희들 이제 한 번쯤은 이 그래프를 직접 한번 이렇게 생겼나라는 걸 그려보고 싶긴 하잖냐. 안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긴 하잖아. 그러면 이제 너희 혹시 지오지브라라고 프로그램 알아요? 거기다 한번 써봐. 집에서. 한 번씩 준호쌤이 보여주실 건데. 프로그램으로 켜가지고, 씩 쳐가지고, 그래프 그려주시는 거 있지? 한 번씩 그거 해주시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일단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정규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많으니까 빨리 해야 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야. x는 m의 대칭이에요. 오케이? 이것을 굳이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m-x랑 임의의 x에 대해서 m 플러스 x가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점근선으로 x축을 갖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작게 적어야겠다. 점근선으로 x축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 적었어요.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서. 오케이?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정규분포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균값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균값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확률도 0.5, 이놈의 확률도 0.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다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두 번째네. 그지? x축과 이 도형에 이루는 도형에 봐봐. 이 곡선과 이 곡선. 이 곡선과 x축이 사이의 넓이에요. 넓이는 뭐가 돼요? 이 영성 확률 분포네.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지? 1이 되지? 그러면 뭐에 대한 확률? m보다 큰 확률. 이 확률이 이쪽의 넓이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0.5가 되는 거고 m보다 더 작은 확률. 이쪽이지? 이 넓이도 뭐가 되겠습니다? 0.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핵심적인 거야. 평균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떠한 사실도 응용할 수 있냐면 이러한 사실도 응용할 수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의 확률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이 확률이랑 m 마이너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같겠지. 그래요? 어떤 확률이 같다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적어볼까? 어떤 확률이랑 m 시그마 라지 x m 이 확률이랑 아까 지금 너무 크게 적어버렸다. m 플러스 시그마 이 확률은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대칭적이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봐봅시다. 세 번째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x가 m일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읍시다. 작게 x가 m일 때 최대값 뭘 가져요? 루트 2파이 분의 시그마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을 가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얼른 넘어가자. 그러면 두 번째가 중요한 사실인데 이거야. 4번은 시그마가 일정할 때 m 값이 변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가 일정할 때 n값이 변한다라는 것은 시그마는 3포도잖아. 흩어진 정도가 일정할 때 m값이 변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봅시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렇게 종모양 분포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m값이 변하면 봐봐. 얘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폭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만 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축의 위치만 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축의 위치만 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축의 위치만 변하겠습니다. 폭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일정하고 얘가 m이 일정해요. 평균이 일정하고 뭐가 변하면 시그마 값이 변하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m값이 일정한데 시그마 값이 변한다라는 것은 봐봅시다. 아까 아침에 찌끔하게 쓴 거 있어. 2파이분의 2파이 시그마분의 1이지? 그러면 시그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값이 작아지지? 그지?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최대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해보자. 우리가 산포도가 작아져. 분산이 작아져요. 분산이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흩어진 정도가 작아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몰려있어? 평균에 몰려있지? 평균에 몰려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색깔을 좀 달리 쓸게요.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이 말은 어떤 얘기다 라고 했어요? 평균 값에 몰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평균에 몰려 있다. 평균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포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평균은 어차피 일정한 값인데 얘가 더 몰려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평균에 몰려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얘가 고르게 분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균에 몰려있는 거잖아. 평균값에 고르게 분포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고르게 분포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고르다 라는 것은 평균값에 몰려있다 라는 거야. 이 자료들이 막 옆으로 펴져 있는 게 아니고 평균값에 몰려있으니까 고르게 분포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당연히 시그마 값이 이제 커질 거예요. 시그마 값이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에 몰려있지 않고 자료들이 흩어지겠지. 오케이? 자료들이 이제 흩어져. 평균에 몰려있지 않고 이 흩어져요. 평균에 몰려있지 않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말을 안 쓸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더 퍼지게끔 이렇게 분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해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퍼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는 고르게 분포한 게 아니에요. 알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거에 대한 확률도 구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보고 일단은 이 확률 변수 Z에 대해서 평균 분산을 한번 구해 볼게요. 변수를 Z에 대한 분수를 X를 Z로 바꾼 거야. 오케이? X를 Z로 바꾼 거예요. 얘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준화라고 할 거예요.
표준화라고 할 건데, 오케이?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 생각보다 재밌어. 봐봐.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건데 이 Z에 대한 평균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시그마분의 X-M이에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야.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에요. 이 변수 X에 대해서 AX 플러스 B지. 그지? 그럼 얘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그마분의 1에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에요? 그러면 이거 M이잖아. 그지?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요?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니까 0이 돼요. 오케이? 우리가 이 어떤 X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표준편차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는 이 표준화를 씌워주면 이놈의 평균이 뭐가 돼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이 돼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나 한번 체크해 봅시다. 분산은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m이에요. 시그마 분의 m 이건데 얘가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x가 되는 걸 우리가 오늘 배웠지? 그러면 이게 이제 표준편차가 시그마면 이거 시그마 제곱이잖아.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잖아. 시그마 제곱분의 1에 시그마 제곱이네요. 1이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 평균은 뭐가 되고 0이 되고 분산은 1이 되는, 정확히 표준편차는 1이 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무엇을 평균을 뭘로? 평균을 1로, 분산을 뭘로? 표준편차, 분산이라 적읍시다. 그냥 분산을 뭘로? 0으로, 뭔 말이야? 평균을 0으로, 분산을 뭘로? 1로 바꾸는 분포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바꾸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표준 정규 분포다라는 건데, 이게 표준 정규 분포는 이거야. 영어로 스탠다드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영어가 좀 약해. 스탠다드 뭐야? 표준이잖아. 표준. 가장 기본. 그렇지? 가장 기본이 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장 기본이 되는 분포냐면, 이제 이건 이제 한번 적어놓자. 얘는 이제 당연히 어떤 분포가 된다라는 거야? n, 0, 1에 대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적을게. x에 대한 분포가 아니고 z에 대한 분포 이렇게 적을 거예요. 오케이? z에 대한 분포라고 적을 건데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어떤 x에 대한 분포가 있었다면 x 마이너스 m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뭘 어떻게 한 거? 평균이 뭐고? 0이고 분산이 뭐예요? 1인 정규 분포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야. 단 하나. 왜 얘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책 맨 끝에 펴보세요. 이 책 그냥 한 페이지만 맨 끝으로 그냥 펴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어요. 그래요? 표준 정규 분포 책이 없냐?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있어. 표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들이 큰 삭값을 구해놨단 말이에요. 수학자들이. 그럼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표가 다 주어진 건 당연히 아니겠지. 일정한 값들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뒷페이지로 넘겨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표를 한번 펴놓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봐.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다라는 거는 이게 그림 그리라 했잖아. 그렇지? 이런 정모양 분포가 될 거고 지금 평균이 뭐예요? 0이에요. 평균이 0이에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근데 뒤에 표를 봐보니까
1.96 찾아볼까요? 1.96을 찾아봤더니 봐봐. 1.9를 먼저 가. 그 다음에 0.6 가면 돼요. 뭐 나와요? 0. 찾아봐 너희들이. 1.9 간 다음에 0.6 가면 돼. 그럼 이게 1.96이거든. 0.4750 보여요? 0.4750 보여요? 그래서 얘는 근데 첫 번째 뭐였어? 대칭적이라고 했지. 특징이 대칭적이야. 종기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해주면 됩니다. 0부터 뭐까지의 확률을 1.96까지의 확률을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배에 0.4750이에요. 0.9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 외울 거예요. 1.96, 0.4750에 대한 확률을 외울 거야. 오케이? 너희들이 확률과 통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져요. 오케이? 외워지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얘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그려질 건데 뭐에서부터? 평균이 0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5까지의 대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뭐랑 똑같아요? 0부터 1까지의 확률과도 같은 거예요. 대칭적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얘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에다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지만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줄 거예요. 오케이? 주어주면은 0.1까지 0.3413이야. 이것도 너희들이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거든.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 왜? 항상 표로 주어지니까. 근사값이니까 주어질 수밖에 없겠잖아. 가끔 1을 0.35라고 주어지기도 해요. 지들 매미야. 왜? 근사값이거든. 그래요? 그냥 너희가 이걸 외울 필요 없이 어떤 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문제에 주어진 값을 이용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에다가 1.5까지가 뭐가 돼요? 0.4332. 그럼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밑에 거야. 이제 밑에 거는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넣어봤어요. 정규 분포로 33의 제곱에 대한 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규 분포에서는 확률을 계산을 못하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분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림을 항상 그리는 게 목표야. 30이고 3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가 3인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어떤 값보다 클 확률, A보다 더 클 확률이 뭐가 되겠습니다? 0.84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해 주겠다고? 이 X에 대한 분포예요. X에 대한 분포가 30이고 3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무엇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표준화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표준화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표준화는 뭐냐면 시그마는 Z는 시그마분의 X-M이에요. 그 말은 즉 3분의 X-30이에요. 그지? 표준화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평균은 뭐가 되고? 0이 되고 Z라고 합시다. Z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봤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준 분포예요. 이 확률이 뭐라 그랬어? 뭐보다 더 큰 확률이 0.8413이 돼야 되잖아. 그래요? 그럼 이 절반은 0.5고 얘가 0.3413이 돼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3413이가 1일 때 3413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Z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제 A 값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A 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다시 써볼게요. 얘를 다시 써봤더니 우리가 X에 대한 확률, X를 뭘로 바꾸냐면 Z로 바꾸는 건데 Z는 뭐였어요? X-M을 시그마로 나눈 거. 그지? 얘도 A를 똑같이 M으로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확률을 적어줄 수 있겠네.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0.8413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의 값이, 이 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A를 구해줄 수 있겠네. 여기서 그대로 넣어봤더니 3분의 A-30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양식에서 처리해봤더니 A는 27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처리해줄 수 있겠네. 얘도 처리해줄 수 있겠네. 얘도 이제 똑같이 처리해볼까요? 얘는 이제 식만 적어볼까? P에 Z 작가 나갔다. B-30분의 3이에요. 오케이? 이 확률이 뭐가 된다고? 0.977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위에다 지우고 그냥 그림 그려볼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될 거냐면 평균이 0이고 얘가 0.5고 작은 확률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0.477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2지. 그럼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네. B는 90 플러스 30, 30 플러스 6, 36.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좀만 늦게 끊으자. 좀만 오늘. 이것만 다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오른쪽 표는 종민이의 성적이에요. 얘는 수학을 제일 못해. 진짜. 꼴통이지. 봅시다. 수학을 제일 잘해야 되는데. 봅시다. 우리가, 근데,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잘하는 과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디에서 찾아주겠다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각각을 뭐 해주겠습니다? 표준화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표준화를 해주면 그때의 상대적인 위치를 찾을 수 있겠지? 그지? 평균이 0, 1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럼 봐봅시다. 표준화를 해주면 85점이라는 것은 65를 빼고 10으로 나눈 게 영어의 표준화한 값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제 얘는 국어네, 국어. 국어는 뭐가 돼요? 2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수학을 봅시다. 10분의 얘는 수학은 15네, 표준편차가 70 마이너스 55예요. 그러면 15분의 15인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영어 봅시다. 5분의 90 마이너스 75예요. 그럼 25니까 5분의 25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뭘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가장 잘해요? 원래 나 영어 제일 못했는데. 영어를 가장 잘하고 그 다음 국어, 수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게 표준화를 시킨다는 거의 장점이에요. 표준화를 시키면 이 각각의 다른 분포에 대한 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표준 점수를 주는 거지. 오케이? 표준 점수는 여기에다가 표준화 공식 있잖아. 표준화 공식에다가 100점을, 50점을 기준 점수로 주는 거예요. 오케이? 50점을 기준 점수로 주고 하는 걸 거예요. 정확히 내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제 봐보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 관계.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 정규 분포, 이항 분포 관계에서는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어떤 것을 나타낼 건데,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함수가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나타내시잖아.
그 이항 분포에 대한 하나에 대한 확률이 얘잖아. 그래요? R이 0, 1, 2, n까지 가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값을 n을 충분히 키웠어. 맨 처음에 이제 n이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있는데 너희가 이 책 봐보면 이 책을 봐보자. 안 나와 있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분포 있잖아. 이게 이제 1일 때 어떤 값이 나올 거고, 2일 때 어떤 값이 나올 거고, 0일 때도 당연히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그지? 그리고 3일 때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쭉 나올 거예요. n일 때 어떤 값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분포에 대한 곡성이 뭐와 비슷해지는 거냐면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정모양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이 충분히 커지면 정모양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림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좀 이따 내가 보여주긴 할게요. 근데 어떻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기억하냐면 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라요. 이항 분포 b np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를 때 이게 애매한 말이야. n이 충분히 크면. 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건데 np가 5보다 더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 둘 다 성립한다고 하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예요.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n, 평균이 np일 거고 분산이 npq예요. 이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n이 충분히 크면 뭐와 같이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와 같이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확률변수 똑같은 얘기야. 확률변수 x가 이러한 분포를 따를 거예요. 이항 분포를 따를 거야. 이렇게 아름답지? 확률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거예요. 확률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충분히 크면, 오케이? 충분히 크면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할 거야. 확률.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여기에서의 어떤 확률을 구할 거야? b가 a보다 더 크거나 같고 b가 이거보다 작은 확률을 구할 때 무엇을 이용하냐면 정규 분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확률을 구할 때 정규 분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문제를 풀어보면 너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어. 밑에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봐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문제를 봐봤더니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분포에 대한 이 확률 질량 함수예요? 이항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예요? 몇 번? n번 던졌는데 한 번에 대한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n번 중에 r번 선택하는 거니까. 오케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평균은 뭐가 될 거냐면 평균은 뭐예요? np예요. 얘가 2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8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80이다 라는 사실을 구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보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28보다 큰 확률 구해주래요. 오케이? 28보다 큰 확률 구해주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표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내줘요. 이게 이제 0일 때 있고 20, 80C 0이야. 80C 0에 4분의 1의 0제곱, 4분의 3의 80제곱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쭉 쓸 건데 28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80C 28에 4분의 1이 28번, 4분의 3이 80에서 28 빼면 52번이에요. 확률이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되는 거고 29일 때도 구할 수 있고 80일 때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쭉 구할 수 있을 거야. 총합이 1이 되게끔. 근데 나한테 구해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확률을 구해주세요. 싹 더해주세요라는 거지. 이게 다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지? 그러면 얘를 무엇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거냐면 근사적으로 뭐와 같으니까 n이 충분히 커요. n이 충분히 커. 너희가 이게 80이잖아. 그냥 큰 거야. 너가 딱 생각했을 때 크면 큰 거야. 근데 별로 안 되면 작은 것도 있거든. 막 5, 6 이런 거 있잖냐? 그건 작잖냐? 오케이?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제 당장 우리가 계산할 때 이 80 곱하기 4분의 1을 계산해줬던 얘가 20이잖아. 아니면 80 곱하기 4분의 3을 계산해줬던 얘는 60이잖아. 그지? 각각이 다 5보다 커요, 안 커요? 그지? 5보다 크면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근사적으로 무엇을 따를 거냐면 x에 대한 분포가 얘인데 x에 대한 분포가 b 84분의 1인데 근사적으로 무엇을 따릅니다 라고 해도 된다고?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20이고 분사는 4분의 3을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면 뭐가 되냐? 잠깐만. 야, 잠깐만. 이 문제 잠깐만 바꾸자. 문제 안 풀린다. 아, 이거 바꾼 줄 알았는데. 계산이 안 돼가지고 내가 바꾼 줄 알았거든. 바꿉시다. 5분의 1, 5분의 4로 바꿉시다. 오케이? 문제를 5분의 1, 5분의 4로 바꿉시다. 오케이? 여기다는 바꿔놨는데, 여기다 안 바꿔놨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좀 숫자를 다시 구하자. 이게 뭐였으니까? 5분의 1이었으니까. 평균이 NP가 뭐였으니까? 5분의 1이었으니까. 뭐가 돼요? 100이 되겠지? 아, 얘가 20이면 N이 뭐가 돼요? 100이 되겠지? 바꿉시다.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이 분포도 10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분포도 달라지겠지? 100이고 5분의 4. 5분의 4. 100제곱. 그리고 이제 얘가 28제곱이면 이렇게 되겠잖아. 싹 이제 이것도 바꿔 써야겠지. 원래 이제 100C 28에 5분의 1에 28제곱 5분의 4에 72제곱인데 얘가 뭐까지 있을 거예요? 100까지 있을 거예요. 이 확률을 못 구하니까 뭘로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로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규 분포로 바꿔주게 되면 이놈의 평균은 뭐가 되고 20이 된 건 맞지? 분사는 뭐가 돼요?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20 곱하기 5분의 4니까 16이 되는 거 보여요? 4의 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확률? x가 28보다 더 클 확률.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표준화 해주면 z는 뭐가 돼요?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4분의 x 마이너스 m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z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면 4분의 28 마이너스 20.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표준화 시켰을 때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2까지가 0.477이니까 지금 뭐부터 0부터 2까지가 0.4772예요. 그럼 이 부분이지 2보다 더 큰 확률? 그렇지?
이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다. 0.5에서 빼면 되니까 0.2202228. 그럼 이 확률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확률 0.0228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야. n이 충분히 크면 얘를 뭘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거 밑에 있는 거 다 더할 수가 없잖아. 확률을 합구해둔 거에 이제 확률을 구한다는 것이 이거 합구하는 건데 다 못 구하니까 정규 분포로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기억하세요. 이항 분포가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어느 문구점에 진열되어 있는 공책 중 10%는 A 회사의 제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권을 구입했을 때 A 회사 제품이 13권 이상 있을 확률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 분포가 임의로 100권을 뽑았으니까 B 100에 뭐예요? 10분의 1이지. 100권 뽑았을 때 한 권이 A 회사의 이 공책일 확률이 10분의 1이잖아. 근데 어떤 확률 구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13권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X에 대한 분포가 이거일 때 이거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못하잖아. 13부터 다 더해주라는 건데 이거 못하니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로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근사적으로 뭐가 될 거냐면 정규 분포가 될 건데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는 3의 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그지? 표준 편차는 3이니까 분사는 3의 제곱.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분포를 그려봤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요. 10이고 13보다 더 크거나 같을 이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화 해주면 되겠지? 표준화 그냥 이따 바로 할까? 바로 해보면 Z, 이제 X였고 Z는 얘가 0으로 바뀌고 13-10 시그마 3으로 나누면 1이지. 그지? Z의 값이 1이에요. 얘는 Z에 대한 평균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보다, Z에 대한 확률이 1보다 클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보다 클 확률이니까 1일 때 뭐예요? 0.3414. 1일 때 0.3414. 그럼 이 부분은 0.2587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것을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통계적 추정하자.